일장 고요한 도서관. 오후 3시 도서관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책장 사이사이를 비추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춤을 췄다. 정연은 반납대 뒤에 앉아 묵묵히 도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2해 전 남편 진우가 떠난 후 이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집에 돌아가면 마주하게 될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 텔레비전 소리만이 가득한 정막을 피해 정연은 가능한 한 도서관에 오래 머물렀다. 책들은 말이 없었고 그래서 좋았다. 위로의 말도 동정의 시선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 곁에 있어 주었다. 정연 씨. 익숙한 목소리에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도서관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진우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였다.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민호 씨? 어떻게?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흰 국화였다. 오늘이 진우 형 기일이죠. 찾아뵙고 싶었어요. 정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다고 했잖아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요? 민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정연 씨, 형이 돌아가신 후로 당신이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을 이유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다. 민호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반납대 위에 놓았다.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연의 가슴 어디선가 불안이 스며 올렸다. 민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고 그의 눈빛에는 그녀가 알아채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2장 예상치 못한 고백. 도서관 문이 닫힌 후 정연과 민호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민호는 한참 동안 커피잔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정연의 손이 멈췄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순간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정연을 혼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혼자서도 견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요. 그건. 정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있었다. 정연 씨,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연의 숨이 멎었다. 형을 만나기 전부터요. 하지만 형이 당신에게 고백했을 때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더 좋은 사람이었고 당신도 형을 선택했으니까요. 민호 씨, 그만. 아니에요. 이젠 말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2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의 슬픔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혼자서 사라져가는 걸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미안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연 씨, 진우한테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미안하고요. 정연은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을 때 그녀는 자신의 뺨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3장 남편의 연구일지. 사흘이 지났다. 정연은 민호를 피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도서관 책상 위에는 검은색 가죽 표지의 노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연에게 마이너스 민호. 쪽지와 함께 있는 노트를 보는 순간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의 글씨였다. 그 친숙한 필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망설임 끝에 정연은 첫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3월 15일. 새로운 화합물 실험이 시작됐다. 연구소 측에서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초기 데이터가 이상하다.
실험쥐 3마리가 폐사했다. 2022년 5월 2일. 실험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2022년 8월 1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소는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되돌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연의 손이 떨렸다. 진우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 마지막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쳤는지 이제야 알겠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정연은 숨을 멈췄다. 2022년 9월 3일. 오늘 연구소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지만 양심상 그럴 수는 없다. 정연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너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민호가 곁에 있을 거다. 일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진우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정연 씨.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정연 옆에 앉았다. 이제 아시겠죠? 형이 왜 저에게 당신을 부탁했는지. 사장 드러나는 진실. 알고 있었어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가 죽을 거라는 걸?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아니에요. 형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고라고 발표됐을 때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이제야? 정연의 외침이 빈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연구소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형의 일지도 겨우 몇 달 전에 구할 수 있었고요. 민호가 천천히 설명했다. 실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정연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도 그걸 걱정하셨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포기하라고 했군요. 아니에요. 민호가 정연의 손을 잡았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말고 살아가라고요. 정연은 민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2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다. 민호 씨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네. 민호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대학원 첫날부터요. 당신이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모습, 진우 형과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처럼 아파하는 모습까지. 모든 당신을 사랑해요.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뒤섞였다. 하지만 저는 진우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형이 저에게 당신을 부탁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를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요. 정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다른 한편에서는 민호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해시태그 5장 새로운 선택. 일주일이 지났다. 정연은 진우의 일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너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진우는 그녀가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가두지 말기를 바랐던 것이다. 토요일 오후 정연은 진우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우야.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내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정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민호를 믿고 나를 맡겼잖아. 그날 저녁 정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카페, 같은 자리. 하지만 정연의 표정은 달랐다. 지난주의 혼란과 거부감 대신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연구소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연이 먼저 물었다.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안전한 방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민호가 답했다. 형의 뜻을 받들어서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민호 씨,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도 모르겠고요. 정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혼자서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친구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호도 미소를 지었다. 밖으로 나서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연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들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정연은 혼자가 아니었다.